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 감염이 속출하고 있으나 백신으로 중증 입원과 사망자 급증은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추가 현금 지원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 부양 체크를 제공하는 주 지역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택 모기지 월 상환금을 최대 25%까지 낮춰주는 지원안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에 4명이나 학자금 융자를 받고도 학사학위를 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뭄과 홍수, 산불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국도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신규 감염이 대폭 늘고 있고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까지 돌파 감염되고 있으나 아직 백신으로 중증 입원과 사망자의 급증은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염성이 2배 이상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체의 83%를 차지하면서 감염 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돌파 감염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입원 환자의 97%, 사망자의 99.5%는 백신을 맞지 않은 비접종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까지 돌파 감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해 백신 효과에 의문과 불안이 커지고 부스터 접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백악관과 CDC, 국립전염병연구소, FDA 등 연방당국은 미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또 한 번의 중대 위기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아직은 백신으로 재앙을 저지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첫째,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미국에서도 전체 감염의 83%나 차지하는 지배종이 됐으며 곧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성이 2배나 강해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한번 감염된 사람들은 1000배나 많은 바이러스를 지니게 돼 최소 7일 내지 열흘, 길게는 몇 달간 감염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더 많이 전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백신을 다 맞은 접종 완료자들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 와서 상경투쟁했던 민주당 소속 텍사스 주의원 6명과 이들과 접촉했던 백악관 관리, 하원 의장 대변인 등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현재 접종되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번 다 접종했을 경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면역 효과가 기존 94, 95%에서 88%로 떨어졌기 때문에 감염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 번만 맞는 존슨앤존슨 백신의 경우 델타 변이에는 면역 효과가 기존 66%에서 33%로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모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발병하거나 사망하는 비율은 낮춰주고 있는 것으로 미국 공중보건 책임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코로나 감염자들은 하루 평균 4만 5천 명으로 보름 만에 180%나 급증했고 입원 환자들은 2만 7,500명으로 53%, 사망자들은 250여 명으로 3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증 발병 입원자들의 97%, 사망자들의 99.5%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로 나타나 아직은 백신을 다 맞은 경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돌파 감염될 수는 있어도 중증 발병으로 입원하거나 목숨을 잃지는 않는 것으로 공중보건 책임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전국적인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재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부스터 접종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추가 자료가 나온 후인 올가을에나 새로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아직 추가 현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각 주별로 부양 체크를 제공하는 지역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9월에 개인 $600, 자녀가 있으면 가구당 $1,100를 지급할 채비를 마친 가운데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7개 주에선 교사들에게 $1,000씩의 체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추가 현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 추진되지 않고 있는 대신 각 주별로 주민들에게 부양 체크를 보내려는 지역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 주민의 3분의 2에게 개인 $600, 자녀 있는 가정에는 $1,100씩 부양 체크를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주민 지원 패키지 가운데 현금을 직접 보내줄 모든 절차를 마치고 9월에 지급키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연 조종소득이 3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면 부양 체크를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하는 7개 주에서는 교사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지급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킨더가든에서 12학년까지의 교사 23만 명에게 1인당 $1,000씩 땡큐 보너스를 지급키로 확정했습니다. 조지아주는 이미 교사들에 대한 보너스로 2억 3,050만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3월부터 추진해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플로리다에서는 교사 17만 5천 명에게 1인당 $1,000씩 지급키로 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조지아와는 달리 교직원 12만 명은 보너스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콜로라도와 테네시, 텍사스주에서도 교사들에게 부양 체크를 제공키로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통합교육부는 교사들에게 통상 임금의 3.5%를 보너스로 지급하고 1%씩 봉급을 인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하와이주에서는 주의회가 교사들에게 1인당 $2,200씩 제공하는 방안을 승인했으나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지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에서도 주지사가 주의회의 월권을 이유로 비토한 것이어서 교사들에 대한 부양 체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차원에서 서민들의 생활고를 지원하기 위해 $2,000씩 추가 현금 지원해야 한다는 청원에는 270만 명 이상 서명해 8월에는 목표인 300만 명을 넘어서 워싱턴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금 집행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어 주택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는 내 집 소유자들에게 월 상환금의 최대 25%까지 낮춰주는 새 지원안을 시행키로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foreclosure, 즉 차압 금지령이 7월 말 끝나고 모기지 상환 유예가 9월 말 종료되기 때문에 무더기 차압 사태를 막기 위한 modification, 즉 새 융자 조건 조정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600만 가구 지원에 이어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는 155만 내 집 소유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택 모기지를 90일 이상 연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고 있는 홈오너 155만 가구의 무더기 차압 사태와 그에 따른 주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새 모기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택 모기지 새 지원 방안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나 정부 보증 모기지 중에서 연체하고 있거나 상환을 유예하고 있는 경우 새 모디피케이션, 즉 융자 조건 조정을 통해 월 상환금을 25%까지 낮춰주겠다는 조치입니다. 내 집 소유자들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상환유예를 해온 경우 모기지 회사들을 통해 융자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월 상환액을 최대 25%까지 낮추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집 소유자들에 대한 두 가지 보호 조치 가운데 전국적인 foreclosure, 즉 차압금지령은 7월 31일에 끝나고 매달 납부를 최대 18개월까지 미뤄줘온 상환유예는 9월 30일 종료됩니다. 연방정부의 새 보호조치가 없으면 8월이나 10월부터 100만 가구 이상이 무더기로 차압되는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주택 모기지의 융자 조건 조정을 통해 매달 내야 하는 월 상환금을 25%까지 낮춰줌으로써 최대한 상환을 재개해 차압을 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어서 주택시장 붕괴를 막아낼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모디피케이션은 지난 2008년 주택시장 붕괴 직후에도 차압을 최대한 막는 데 효과를 본 바 있어 이번에는 선제 효과를 보게 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앞서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600만 가구에 1,150만 명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금 집행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렌트비 지원금 460억 달러 가운데 6월 한 달 동안에만 15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월보다 85%, 4월에 비하면 3배나 급증한 겁니다. 연방 차원의 렌트비 지원금을 받게 되는 세입자들은 1년간의 밀린 렌트비를 탕감받고 향후 렌트비도 한 달 내지 석 달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와 각 지역정부가 심각한 세입자들부터 선정해 못 낸 렌트비를 대신 갚아주게 되면 7월 31일 연방 차원의 에빅션 모라토리엄,
즉 강제퇴거 충지령이 끝난 직후에도 무더기 강제퇴거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면택입니다. 미국인들의 10명 중에 4명이나 거액의 학자금 융자를 받고도 학사 학위를 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인들을 포함하는 아시아계의 학위 취득률은 76%에 달하고 있으나 백인 65%, 히스패닉 64%, 흑인들은 64%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4,470만 명이 학자금 융자를 받고 총액으로 1조 7천억 달러의 융자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37,500달러씩의 스튜던트 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액의 학자금 융자를 받고도 제때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학사 학위도 따지 못하는 비율이 너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현재 10명 중에 4명은 6년 안에 학사 학위를 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안에 학사 학위를 따는 비율은 41%에 불과했습니다. 6년 안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비율은 60%를 약간 넘었습니다. 2017년 졸업생들에 대한 연방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6년 안에 대학 과정을 마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비율이 미국 전체는 61.4%로 집계됐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학사 학위 취득률은 76.1%로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인종별로 볼 때 가장 높았습니다. 백인들의 학위 취득률은 65.2%이고 히스패닉은 63.8%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흑인들의 학사 취득률은 45.8%에 불과해 과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대학 과정 완료율, 학사 학위 취득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졸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 융자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디폴트 비율이 3배나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았다가 졸업 후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 상환금을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지불 불능인 디폴트로 분류되는 비율은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자일수록 일반 졸업생에 비해 학자 융자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디폴트 비율이 3배나 높은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가뭄과 홍수, 산불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국도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깨끗한 물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양조회사, 식품업계, 에너지회사 등 여러 기업들의 금전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이 미국에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뭄, 화재, 홍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울러 일부 지역의 수질이 악화되면서 양조회사, 식품업계 등 여러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정기적으로 공과금을 보고하는데 식품, 담배, 샴푸 등을 제조하는 산업의 물 소비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보고서에 공시하는 회사는 지난해에 비해 43% 급증했다고 투자은행 바클레이가 밝혔습니다. 물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지만 정화된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든다고 양조업계 몰슨 쿠어스사가 언급했습니다. 냉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에너지 회사, 의류 제조 업체 등은 더운 날씨로 바다 수면이 상승하면 제조 공장의 물 공급도 차단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9년 후인 2030년쯤엔 전 세계적인 물의 수요와 공급 차이가 약 40% 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지구촌의 약 40만의 인구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약 2,200만 명의 미국인들은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받는 인구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 부족 현상으로 발생되는 추가 비용은 여러 기업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S&P 글로벌 신용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급망이 타격을 입으면 소비자 물가도 함께 상승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은퇴 연금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상품이 있으신가요? 네,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인베스트먼트나 재정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게요, 로스 IRA입니다.
IRA가 들어간 그 단어는요, 연금이란 건데요. 왜 로스 IRA를 늘 추천을 하냐면요. 이번에 세금 보고하셔서 아시겠지만 세금 보고할 때 어떤 투자 금액이라든가 또 세이빙에서 인트레스트가 있고 한 것들이 다 taxable income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로스 IRA는 세금을 낸 후에 저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IRA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으시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원금과 또 이익금에 관해서 세금 없이 인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늘 제가 제일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죠. 요즘에는 20대부터 로스 IRA를 한다고 하는데 연령별로 투자 금액과 투자 방법이 다른가요? 네, 어떤 투자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이제 많이 모이는 데는 돈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아주 황금 레시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에 저희 딸이 이제 17살이 되면서 함께 이제 컴퓨터 앞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인컴이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또 저축을 하게 할까 하다가 저희 딸이 밀리언을 이제 60세에 밀리언을 고를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40년 동안 저희 딸이 내야 했던 그 금액은요 3,600불 정도면 40년 후에 8% rate of return 8% 이자율로 해가지고 밀리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밀리언은 이제 100만 불이잖아요. 지금 뭐 100만 불이 전에도 컸지만 100만 불이 앞으로도 이 아이가 이제 자랐을 때는 클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 경우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밀리언을 목표로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밀리언을 100만 불을 만드는 데는요. 1년에 2만 400불이 좀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40년을 넣고 제가 20년을 넣었을 때 같은 밀리언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라는 레시피가 작용을 했고요. 또 더 흥미로운 거는요. 저희 딸이 이제 놀란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이 40년 동안 들어가는 돈은요. 토탈 14만 불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20년 동안 2만 불을 넘게 내기 때문에 제가 내는 토탈은요. 한 44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제 딸이 이제 14만 불을 넣어서 100만 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86만 불이라는 돈은요. 텍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17살짜리가 인베스트를 했을 때 86만 불에 관해서는 이게 다 인컴 텍스 프리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것과 또 롱텀이지만 아이들도 라파이어를 할 때 그 많은 베네핏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저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죠. 로스 IRA가 그렇게 혜택이 많다면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로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누구든지 인컴이 있는 사람은요 나이 제한 없이 다 로스 IRA를 할 수가 있습니다. 50세 전까지는 매해 그 맥시멈 넣으실 수 있는 투자액이 틀려지는데 50세 전은 6,000불까지 50세 이후에 또 손님들은 7,000불까지 하실 수 있고요. 이 로스 IRA 가입하려면 인컴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가정주부 같이 수입이 일정하게 없는 사람들은 가입을 못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직업이 없으셔도 일반 가정주부들께서도 joint filing 같이 텍스 보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50세 전은 6,000불까지, 50세 이후에 또 손님들은 7,000불까지 하실 수 있고요. 또 반드시 뭐 6,000불, 7,000불을 매 하시는 게 아니고요. 또 얼마든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좋고 또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이제 15%는 항상 리타이어먼트를 위해서 저축을 하신다라는 그 마인드셋을 가지시고 그 돈이 내 주위에 보이지 않게끔 하시고 그냥 자동이체로 하시면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 로스 IRA가 장기 투자 플랜이다 보니까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인출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이제 걱정되시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IRA라는 게 59.5세 전에 찾으시게 될 경우에 10% 페널티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처음 집을 사실 때라든가 아니면은 대학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병원비 그리고 또 emergency 그런 qualification이 되시면 1년에 10,000불까지 인출을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로스 IRA를 가입을 해야 될 텐데 우리 한인분들이 이 영어로 된 전문 용어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면 대표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연락 주시면 저와 또 저희 팀이 함께 각자의 재정 상태에 맞게끔 또 어카운트 오픈하시고 또 관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또 일반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시면 또 그쪽 투자 디파트먼트에 가시면 또 쉽게 오픈하실 수 있고 요새는 또 피델리티나 뭐 뱅가드 이런 데서 쉽게 온라인으로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 산다면 놓칠 수 없는 혜택, 로스 IRA 잘 계획하셔서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